끊어. 너 몇 시지? 설마 잠들 안다? 너도? 드디어 깨어났군. 나는 화학의 신, 화신이다. 너희들은 수학 게임에 빠져 화학 보고서를 적어버렸지. 그 결과 한 명은 스트레스로, 한 명은 과로사로 사망하게 되었어. 내가 너희들을 가엾게 여겨서 두 명 모두 살려주긴 하겠으나 둘 중에 한 명만 만점 화학 보고서를 내려주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수학 게임을 잘한다면 그 수학 게임으로 겨뤄보도록 하지. 수학 게임이요? 너 자신 있어? 그래도 수학하면 나왔어. 오케이. 그래서 무슨 게임을 하는 건데요? 자, 혹시 확률이라고 아는가? 일상의 모든 것은 다 확률로 이루어져 있지. 나는 이 확률에 관한 문제를 낼 거야. 문제는 총 3문제로 더 많은 문제를 맞춘 학생이 승리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문제는 몬티올 문제이다. 너희들 앞에는 이렇게 3개의 상자가 있어. 그중 하나는 이렇게 코인이 들어있고 나머지 2개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 자,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봐. 저는 검정색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 둘 중 꽝인 거 하나를 알려주도록 하지. 이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여기서 바꿀 기회를 딱 한 번 주도록 할게. 넌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 저는 바꾸지 않고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무슨 생각이 있는 거지? 전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2명 모두 정답을 고른 것 같은데 내가 답을 알려주겠다. 정답은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하다. 나이스. 왜 바꾸는 게 더 유리하지? 어차피 둘 다 확률이 반반이니까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설명해줄게. 길동아, 널 위해서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해줄게. 먼저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을 때야. 먼저 3분의 확률을 처음 코인을 선택하거나 3분의 확률을 꽝을 선택하겠지. 첫 번째 상황에서 만약 비트코인을 선택했다 쳤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자가 꽝을 열어줄 거야 하나. 그때 너 바꾼다면은 꽝을 선택하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따지 못할 거야. 근데 만약 처음에 꽝을 선택했다면 사회자가 나머지 꽝을 열 거고 여기서 바꾼다면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얻게 돼. 그런데 바꾸지 않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더 설명할 것도 없어. 왜냐면 사회자가 뭘 까든지 간에 너는 바꾸지 않을 거니까 그냥 처음에 빼버리면 돼. 자, 그러면 3분의 확률로 코인 선택할 거고 3분의 확률로 꽝을 선택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바꾸지 않는다면 코인 3분의 확률을 획득하고 바꾼다면 코인의 3분의 2 확률을 획득하니까 뭐가 더 좋은 전략인지는 알겠지 이제? 자, 이번 문제의 승자는 우치이다. 나이스. 상자 안에 든 건 너 마음대로 가져가도 좋다. 오, 진짜요? 안돼! 3분의 확률로 꽝이라니. 자, 두 번째 문제는 두 아이의 문제이다. 화학나라에는 2명의 후계자가 있다. 그중 한 명은 화요일에 태어난 왕자이다. 이때 이 2명 모두가 남자아이일 확률은 얼마인지 구하여라. 이 문제 어디서 본 적이 있어. 분명 먼저 남자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이 네 경우 중에 이 세 개가 먼저 후보군이 되고 여기서 남자가 2명이 이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니까 정답은 3분의 1이야. 정답은 3분의 1입니다. 화요일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은 27분의 13이야. 정답은 27분의 13이다. 그러므로 이번 판은 홍길동의 승리이다. 뭐라고? 아니, 화요일 조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고? 자, 오치야, 내가 이해가 아주 잘 되도록 딱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풀어볼 수가 있어. 이제 이 위에는 각 두 자녀의 성별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옆에는 각 자녀가 태어난 요일을 나타내. 이 X 표시는 화요일이 아닌 요일에 태어난 걸 의미하지. 자, 먼저 두 자녀 모두 남자인 경우를 살펴보자. 일단은 두 자녀가 모두 화요일에 태어났다면 가질 수는 한 가지가 될 거야.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자녀가 화요일이 아닌 요일에 태어났다면 나머지 요일이 6가지이기 때문에 가질 수는 6가지가 되겠지. 이거는 첫 번째 자녀가 화요일이 아닌 경우도 똑같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두 자녀 모두 화요일이 아닌 요일에 태어났다면 6 곱하기 6 해서 총 36까지가 되겠지. 근데 이거는 서로 다른 성별에 대해서도 모두 같기 때문에 가짓수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 자, 먼저 두 자녀 중 적어도 하나가 화요일에 태어난 남자의 경우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봤어. 이때 이 빨간색 영화 안에 있는 가짓수를 모두 더하게 되면 27가지가 돼. 그리고 이 중에서 또 두 아이가 모두 남자인 경우를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이 파란색의 영역의 가짓수는 총 13가지가 돼. 따라서 확률은 27분의 13이 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 세 번째 문제는 큰 수 맞추기이다. 너희들 앞에는 두 장의 숫자 카드가 있다. 그리고 너희는 둘 중에 하나의 카드를 선택해서 뒤집을 수 있다. 카드를 확인한 뒤에는 둘 중에 어느 카드에 적힌 숫자가 더 큰 것인지를 맞춰야 한다. 이때 맞출 확률이 50% 이상인 전략을 짤 수 있는가? 아 잠깐만 고정단 대칭 확률이 2분의 1인 거 아닌가? 그런 방법이 있네. 자, 우리는 크게 이런 전략을 사용할 거야. 먼저 샘플 C라는 실수를 하나 뽑아서 깐 거를 X라고 하고 안 깐 거를 Y라고 할 때 깐 거 X를 기준으로 Y와 C가 같은 방향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C가 X보다 크다면 Y도 X보다 크다고 말하고 C가 X보다 작다면 Y도 X보다 작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략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자. 먼저 두 수를 A, B로 놔두고 A가 더 작은 숫자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실수축에 A와 B가 이렇게 위치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만약 옆쪽에 잡았다면 옆쪽에 잡고 A를 깠다면 기준점과 B가 다른 방향에 있지? 그러면 틀린 대답을 하게 될 거야. 근데 만약 우리가 B를 까게 된다면 안 깐 거와 샘플이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맞는 대답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A와 B를 선택했을 때 각각 틀린 대답, 맞는 대답을 하게 되니까 2분의 1 확률로 맞는 대답을 하게 되겠지. 근데 만약 샘플이 여기 중앙에 있다면은 여기를 까도 이 샘플과 안 깐 게 같은 방향에 있고 B를 까도 샘플과 안 간 게 같은 방향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맞는 대답을 하게 될 거야. 여기서는 이 상황과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대답을 하게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2분의 1보다 더 큰 확률로 정답을 말하게 되는 가능성이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A와 B 사이에서 샘플을 뽑게 되는 확률만 만들면 돼. 그 확률은 임의의 실수에서 항상 양수의 확률 밀도를 가지는 확률 변수로 생성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확률 분포를 어떻게 샘플을 뽑을 수 있지? 정규분포에서 샘플링을 하려면 중심극한론이나 박수문을 풀말을 이용할 수 있어. 궁금하면 찾아보도록 해. 아, 그렇구나. 너희들 모두의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러면 이제 무승부가 되었으므로 두 명 모두에게 화학 보고서를 내려주도록 하겠다. 와, 화학 보고서가 생겼어.